14살 때, 네. 이제 배를 탔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를 탔는데, 그때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가지고, 여러 전지선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태풍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비정은 다 들어오고, 이웃 경비정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납치해 놓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거기 갔다 1년 만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는 이 정부에서도 우리가 거기 납북대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아, 정부에서 납북된 줄 몰랐어요? 예, 국가에서도, 국가 자체에서 우리 남한에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고 없어졌는데 왜 몰라요? 없어졌는데, 뭐라고 방송이 됐나, 이러면 주문진 대국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 파손돼가지고, 저는 실종되는 걸 나왔어요. 아, 그렇게만 알려줬고, 예. 이게 북한에 갔다는 사실은 몰랐다. 몰랐었죠. 정부에서도 모르고. 예. 네. 그랬는데, 남북 적십자 회담, 1차 회담이 끝나고 나가지고, 네. 그때 9월 21일 날인가? 72년도 9월 21일 날 이제 교환을 했는데, 교환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납북된 걸 알고.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이렇게 교환할 때. 예. 그런데 나오고 나가지고 바로 가족들 이제 얼굴 보지도 못하고 바로 속초 시청 회의실에 체육관에 네. 그거다 모아놔 놓고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예인숙에 가가지고 여인숙. 네. 예인숙에다 불러다 놔놓고 막 고문을 하고 두드려 패고 자식들을 너들 짜고 넘어갔지 이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았나니 그런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지령받는 걸로 막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중앙정보부로 올라가고 한미합동수사본부까지 갔다가 그래 구속영장도 없이 43일인가 그렇게 끌리다는 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다시 강릉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도소로 들어갔었어요.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법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불법구속이가 뭔가도 모르고 알았다 이래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가 거기서 교도소에서 한 3개월 정도 살았나. 그리고 나가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수사기관에서 계속 따라다니며 저걸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막 꼭 경찰서에 불리가 조사를 받고 그동안에 뭘 했냐 막 어디서 누굴 만났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는 집에서 2km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가려 이러면은 신고를 하고 가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한 13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도 결혼을 하고 뭐 아들도 하나 있었고 그래가 살다 보니까 이 고향 쪽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마산을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산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많은데 여기 일이 많다니까 일이 많다고 강원도까지 그게 다 소문이 났나요? 그렇죠. 그래가 마산에 일을 하러 내려왔다 보니까 한 달 있는데 보안부대에 있어. 근데 우리는 뭐 보안부대라는 것도 몰랐고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좀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 따라 나오니까 마산
동부경찰서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따라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옆구리에다 다 권총을 갖다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마산경찰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강릉검찰청에서 나왔다고 또 말을 돌려야 돼요. 검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강릉검찰청까지 강릉까지 따라갔죠. 그럼 마산에서 강릉까지 그렇게 예, 버스를 타고 그래가 나는 일단 이래 됐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내가 예비군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래가 그것 때문에 검찰청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가다가 그래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이나 하자 그러니까 강릉에 도착해 연락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강릉에 딱 도착하니까 검찰청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회전으로 우측으로 가야 하는데 좌측으로 가더라고. 왜 검찰청으로 가려고 저쪽으로 가야 일로 갔냐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한 차례 바로 주먹을 때려버리더라고. 그래 기절을 하고 나가지고 이따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뭐냐 강릉 호남동에 있는 그 보안부대 영동분실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40일 이상을 고문을 받았는데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 버렸죠. 어깨 아까 그 말씀드린 그것도 그때 인대가 다 파열돼 가지고 그런데 그 치료를 그때 당시 못하고 뇌비 누나오니까 뼈끼리 인대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뼈끼리 부딪히다 뼈가 갈려가지고 아직 견디다 못해야 병원에 가니까 뼈가 이 칼날같이 되네요. 그래서 그기고 그래가지고 그걸 갈아내고 다른 사람 인대를 덮어 씌워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저도 이빨이 이게 제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임플란트하고 100%요? 예. 본 이빨이 한 개 나왔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다 보니까 이빨을 얼마나 너무로 나왔는가 이빨 뿌리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뭐 사람들 전기 고문이다 뭐 고춧가루 고문이다 그거는 기본이고 제가 최고 힘들고 못 견딜 거의 못 견딜 정도의 고문이 뭐라는 묶거나 손톱민터를 바늘로 들이 찌르는 거. 그래 그래서 조사가 끝났을 그 보안대에서 조사가 끝났을 때는 손톱이 이게 내 손톱이 똑같은 손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톱이 부엌에 떠가지고 손톱 밑으로 바늘을 다 찔러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남한에 와가 있으면서 예비군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 예비군 교육형 시설 받는 거 영장 받아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갔다 저걸 하면서 이제 군부대 들어가면서 그 보초병들 보초 서는 거 받는 거 하고 동네 경찰서 그 주위에 이제 군부대 있는 걸 아는 거 거기 군사기밀을 탐지를 이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걸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데 죽어도 그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알고 있었는 건 아니다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 25일을 가지고 그 고문을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는 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겠고 너 가족들을 데려가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하나 죽는 데는 그런데 가족들을 다 죽인 그래 한다는 뭐 그때 당시 조카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고 뭐 국민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걔들가 몽둥이 한번 들고 이러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가 내가 당신들이 쓰라는 대로 내 써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하니까 저들이 이제 뭐 통닭도 시켜주고 막 맥주도 한 병 받아서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쓰라고 이러면서 볼펜하고 백산지를 갖다 놔주는데
뭐를 어떻게 써야 알아야 쓰죠. 그래야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새끼 닭 4,000명이고 술 4,000명이나 땡겼네. 이제 오리발 내민다고. 그 죽도록 두들려갖고 그래 내가 뭐라고 쓰는지 가르쳐줘야 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같이 붙잡히 갔던 사람이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적당하지 없는데 그 사람이 내처럼 똑같이 잡혀가 앞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어. 그 기록을 내 책상 옆에다 쌓아놓고 야 이 새끼야 보고도 못 쓰나 이거요. 그래 그걸 들고 보고 삐겠죠. 얼마나 열심히 보고 삐겠는가. 나중에 이름도 내 이름을 써야 할 때다가 그 양반 이름을 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나중에 그거 하고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 하면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걸로 아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생사람 잡는 겁니다. 내가 대답을 할 때 내가 예라고 했을 때는 내한테 뭐 불리한 적도 없는 적은 이제 예라고 해드리고 내가 아니야라고 답을 했을 때는 내한테 불리한 그런 질문을 저들이 미리 그걸 질문하고 대답할 걸 예 아니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요 밖에 없거든. 그래 아니요 라고 했을 때는 내한테 불리한 거 예를 들어 당신이 간첩을 하기 해가지고 했습니까? 이러면 나는 물론 아니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답지를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그래 딱 해보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거는 그냥 이 그래프가 그냥 쭉 이래가 나는데 아니요 하니까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그래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도 어린 나이지만 내가 살기에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답을 바꿔보자. 간첩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할 긴데 간첩짓을 안 했습니까? 이러면 나는 이해할 거 아닙니까? 답을 바꿔가 하니까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해라는 답은 그냥 조금 가는데 파동이 있는데 아니요라는 답은 막 파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했던 거를 이거는 잘못된 거 찢어내버려 버리고 그 내가 아니요 했을 때 내한테 불리한 거 그걸 가지고 그 자료에다 첨부를 해가지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딱 넘어가니까 네. 검사한테가 그랬어요. 사실 아닙니다. 나는 하도 고문도 받았지만 내 가족 쪽들 간다는 바람에 그래 했습니다. 이거 조사 이게 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쭉 던져버리니까 보한테 또다시 잡히 들어갔어. 또 물리 들어갔어요. 원래 우리나라 이 형법상에 보면은 조사를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사기관으로 다시 안 보내거든요. 검찰이 넘으면. 그런데 다시 거기 가가지고 또 막 한 반 초주금이 될 정도로 맞고 그리고 안 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검찰청에 왔는데 그래가면 할 수 없이 그 검사한테 맞다고 시인을 했죠. 시인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판사는 저걸 하겠지.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는데 우리 가족들 면회까지 다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됐죠? 그때는 내가 28살 때죠. 결혼 전이신가요? 결혼하고 난 이후이지. 아 결혼하고 나서 네, 두 번째 잡히더랬을 때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자녀분이 그때 네. 제 기록 봤을 때 예. 4살 때 그래 4살 때죠. 그러면 그때는 마산에 마산에 있다가 잡히 가가지고 그 식구들은 강원도에 있었고요. 식구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읽어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예. 어떤 데는 마산에서 4살 자녀분이랑 살고 계시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가족들이 힘드니까 그냥 혼자 마산에 내려와서 계시다가 그 자녀분이 그렇게 그 계신 것 태어난 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러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던데 뭐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 제가
아들이 태어나고 나가지고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결혼해서 예 살다가 네. 이쪽에 일거리가 많다 이래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아, 강원도에서 결혼을 네, 하시고 제가 혼자서 이제 돈벌이하러 내려왔는 거지. 아, 결혼하시고 애도 태어나고 예. 태어나서 이제 혼자 이제 그 당시 가장으로 이제 예. 돈벌이 하러 마산에 계시는데 이제 붙들려 가셨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면회를 그 그러면 판사 부인도 면회도 못하고 예, 아무도 엄마, 행위제 드리고 아버지도, 뭐 네. 아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재판을 받을 때 판사한테 재판장님 저도 가족들 면회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저걸 할까 합니다. 판사가 하는 소리는 우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1심 구형에서 얼마가 나왔나면 무기징역을 3개를 받았습니다. 형을 3개를 쪼갈라가지고 한 개 공무차장죄, 군사기밀 탐지죄, 잠입탈출죄 이래가지고 3개를 분리해가지고 공무찬양죄, 군사기밀 탐지 그래도 그 뭐 잠입탈출 이래가지고 그래가 3개를 해가지고 1행 무기, 2행 무기, 3행 무기래 무기징역을 3개를 받았습니다. 구형에서. 그랬을 때 그런데 선고에 가니까 판사가 1형 3년, 2형 7년, 3형 7년 이래가지고 형을 그래 깎아주더라고요. 검사가 기소할 때는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했고 예. 이제 판사는 각각 7년으로 7년, 3년 이래가 3개로 이제 분리시켜가 그래가지고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서울의 고등법원에 항소부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가족들 면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형님들도 시골에 있으면서 없는 돈에 그때 돈으로 돈 300만 원을 억지로 나무 빚을 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뭐라면 나는 전혀 내가 그런 사실도 없고 이북 부잡기가 떠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뭐라면 그냥 몇 가지는 시인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면 그 동정을 받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내가 뭐 세상 물정을 좀 알 만큼 아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법원에 나와가지고 저 항소부에 올라가가지고 저걸 할 때 진짜 내가 울면서 근 1시간을 진술을 했어요. 제가 진술을 하니까 판사가 탁 들어보니 어떤 뚜렷한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간첩짓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소리가 김용태 본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는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러나 그럴 때 당시에 그 보안대 부대 그 수사관들이 그 뒤에 와가지고 막 법원에서 지키고 그래야 뭐 또 압력을 가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나 이 법원에 와서까지 말이 처음에 1심에서 시인을 했다는 것은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강요에서 하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재판을 1월 4일 오후 4시에 선고 재판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식구들하고 조카들하고 막 전부 이제 법원에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판사가 또 증거가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법원에 재판 받을 때 나가니까 아이 뭐 전화를 이래 하더니 교도관들이 나를 들고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법원 그 서울 덕수궁에
고등법원 그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판사 집무실로 또 들고 가는 거예요. 판사 집무실이에요. 집무실. 판사 집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밀 재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재판장이 우리 식구들도 지금 법원에 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왜 이 비밀 재판을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막 있다가 묻고 막 하니까 판사가 내가 자네한테 긴히 해야 할 얘기도 있고 그래가 일로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형을 3년을 깎아가지고 1년, 4년, 7년 이래가지고 그래 14년을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 우리나라 법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법이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판사가 내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나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상고를 해가지고 원심 파기가 돼가 다시 내려오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저걸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재판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변호사도 없이 상고를 한다고 깨지겠습니까? 그래서 상고에서 행위 확정되고 교도소로 넘어간다. 교도소 상고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이 되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 어디고 대전교도소로 이제 이송을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같이 안 지키고 혼자 독방에다 이어놨고 내한테 물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 왔냐고. 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시간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 내가 현사회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 교무과정 면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 내한테 그래 실형을 그래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요. 내가 어떤 간접짓을 했다는 거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그렇죠. 검사들 판사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아들 내 말을 보다도 그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형이 돼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그만 쓰러지셔가지고 그걸 또 제대로 못 쓰는 양반이 억지로 해가지고 말하면 교도소장한테 편지를 쓰는 걸 교도소장이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자식이 간첩 행위를 했는데 그걸 왜 살려놓고 사형을 시키지 왜 살려놨냐고. 교도소장이 그걸 또 그러니까 니야 아무리 그래 너 부모들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니가 아무리 아니라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향서를 쓰고 다시 개화천선을 해야 나가지. 안 그러면은 네가 여생을 다 살아도 감호소를 간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주 감호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가가지고 자식도 뭐 거해하고 집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걸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쓰라는 대로 무조건 잘못됐다. 내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얘기보다도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진짜 개화천선해가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전향서를 쓰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35살에 제가 중학교 금융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한참 되셔서 하셨다 예. 그죠? 그래 37살에 고등학교 금융고시를 마치고 35살에 중학교. 예. 초등학교는 졸업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자격증을 전부 다 제가 그어서 따가왔거든요. 지금 자격증 몇 개 하셨나요? 건축기사 7자격증까지. 이렇게 한 펼쳐가지고 들어봐. 자격증 6개다 그죠? 아, 펼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 하셨네. 위정기능사. 건축기사. 건축기사. 건축기사 1급까지 따셨다고 제가 아. 책에서 봤어요. 가구기능사. 이것도 원래는 그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하면 네네네. 건축기사는 딸 안 수 돼, 없는 안 되지. 긴데 그렇지. 경력으로 이래가지고 자격증 경력으로 해가지고 그래가 건축기사 아. 여기까지 땄습니다. 그거 대단하시다 진짜. 네네네. 됐어. 그래 하고 저 광주대학교 그 합격을 하고 그게 건축학과였습니까?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그래 하고 나온 저걸 했는데 그 수능까지 하셨다고 그때 책인가 어디서 본 예.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도 하셔가지고 맞죠. 네. 그래 했는데 사실 건축 공부만 제가 한 11년을 건축 책만 11년. 봤으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 크게 별로 배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남겨놔놓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건축업을 하신 거네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부총장님이 한 1년만 더 있다가 졸업을 하고 학교에 남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 제가 그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 건축기사 이걸 저걸 할 때 건축기사 1급 그때까지만 해도 건축기사 1급이 귀했거든요. 네네네. 진짜 이거 가지고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진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한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기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니까 얼마 전에 피오가 다 차가지고 나중에 자리가 나면 연락을 하겠다. 막상 국가보호법 교과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됐겠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자식도 못 만났습니다, 사실. 올라가려니까 형님이 고향에 못 오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광주 지금 가족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형제가 원래 형제가 사남 이녀였는데 누님 한 분은 먼저 내 그 가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형님 두 분하고 누나 동생이 있었는데 형님 한 분은 내가 이에 나와가지고 돌아가셨고 지금 큰 형님은 강원도에 계시고 동생은 이제 포항에 있고 누나하고 큰 형님은 강원도에 계시고 그 형님이 계속 마산에 이 광주 다시 이 광주에 계셨나요? 네. 네. 그런데 있을 보지 때도 말라고. 네. 있을 때도 내가 나왔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만 거기서 살고 올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러더라고.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강원도 어디 사셨는데요? 삼척이요. 강원도 삼척.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살다가 회사 무도나고 나가지고 이 마산을 다시 올라왔는데 참 고생도 고생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을 때 아들이 20살 됐을 때 아들을 찾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그 아내분이랑 이혼하신 상태였습니까? 제가 저 안에 있을 때 이혼을 했어요. 아 교도소에 있을 때 네, 거기서 대전 이제 교도소에 계실 때 네,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서 내 손으로 잘 가라고 도장은 못 찍어주겠고 그냥 실형을 받고 그 살고 있으니까 자동 이혼이 성립이 되니까 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래 이혼이 됐더라고요. 아, 실형을 살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예, 실형을 살게 되면 저쪽에서 원하면 자동 이혼이 성립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 아들을 찾으려니까 아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 몇 년을 찾아다니다가 아들이 20살 되던 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 만났는데 그래 내려오라 해가지고 광주에서 만나. 그 광주에서 만나신 건가? 예. 마산에서 만나신 건가? 광주에서. 그런데 내하고 3일을 딱 같이 생활을 하고 가니까
이놈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게 다하고, 아버지, 여기서 우리 이제 그만 인연을 끊읍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 참, 그 소리 듣고 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으라,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 해라. 그래, 하는데, 그 대신에 네 마음이 변하면 언제라도 돌아오면 난 니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놈이 서울서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 그래, 애가 그래 죽고 났어도, 우리 형님들이 전부 다 애 저걸 처리하고 나서도 내한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형들이고 형제들이고 뭐고 전부 원망스럽더라고요. 원인 제공이야 이 국가정보기관에서 그래 시작이 돼 있지만은 형제들조차도 그래 했을 때는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거면 그래 했는데, 그놈이 그래 자살을 했는 이유가 나가가지고 독학을 금융고시를 봐가지고 경찰대학 시험을 쳤는데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래요. 그런 데서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도 이제 내 때문에 그러던 걸 아니까 그런 선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그래 됐던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내 술에 무지개가 살았는데 술에 빠져가 살아 속도 있고, 하루에 보통 소주를 7병, 8병씩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과거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그게 이제 제기돼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이제 나를 신청을 하겠냐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 진실화해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선생님께서 재신문 신청하셨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가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그게 없어졌다 아닙니까? 네, 지금 다시 올해 이제 다시 재개돼서 저도 그것 때문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면서 그 조사관들이 이제 내가 그랬죠. 기왕 시작했는 조사는 마무리를 시킨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사를 하려니까 내에 대한 사건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강릉 검찰청에 올라가가 내 사건 기록을 돌라니까 없다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사건 기록이 이게 보존 연한이 얼마냐? 연구 보존이랄까. 연구 보존이면은 그럼 있어야 할 기록이 없는 거 이게 누구 책임이냐? 당신들 책임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못 믿겠으니까 무사장 그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된다 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으니까. 그때는 이미 2판 4판 죽게 하면 살기거든요. 나는 내가 들어가야겠으니까 당신들 공무집행방해라. 그럼 나를 끌어여라. 나는 내 뒤에 그러면 매스컴에다 갖다 던지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2011년입니까 그게? 2012년이 2012년인가? 재심 신청이 11년에 예, 2011년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 하니까 원래 저걸 하기 조사를 시작했는 건 2008년도부터 내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2008년부터 네.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서류 찾기는 2016년도에 찾았죠. 그래 무슨 창고에 가서 있던가요? 3일을 뒤졌는데 없어요 서류가. 그래 그때 그 경남 남해와가 일을 하면서 생각만 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귀찮을 정도로. 강릉지청에 예. 아침에 전화를 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를 하고. 검찰청 강릉지청. 예. 네네네. 그래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한 날은 점심을 먹고 나서 소주를 한 잔 더 먹었는데 먹고 나가 보니까 또 성의를 하더라고요. 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점심시간이 되니까 다른 직원들이 전부 다 점심 먹으러 가고 임시직 여직원이 그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래 사건 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한 20분 뒤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안 찾아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빼가 숨겨놨는 거야. 이시적 이 여직원이 모르고 내준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그걸 숨겨두기까지 합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그걸 숨겼죠. 그래가 그 여직원한테 그러고 나 확인을 하고 나가지고 차 타고 바로 강릉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날 그 통화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네. 예, 그 이튿날 그래 통화하고 나가 그날 저희 차를 타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그 도착을 했죠. 저들 퇴근하기 전에 딱 들어가니까 퇴근하려고 그랬대요. 다음날. 네. 아니 그날 점심 때 통화하고 그 저서 차를 타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에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늘 뻘받는 거죠. 그래 올라가가지고 한잔 하셨다고. 네. 당신들 기록을 왜 있는 기록을 왜 없다고 그랬냐 하니까 네. 저들이 이미 오픈을 해놨으니까 네네네. 안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기록이 82년도 기록인데 84년도 철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3일을 무수창고를 뒤빗는데도 없었는 기록이 당신들이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 기록이 갈 수 있었냐. 그런데 또 하나 소리를 핑계가 되는 게 내 이름이 김용태인데 서류를 저하기에는 저들이 그 적어놓기를 김용배로 적어놔가지고 그래가 못 찾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그 요직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필요 없고 네. 기록을 복사를 해라. 자기들이 그 기록을 복사를 하려니까 종이 오래돼가지고 적이 안 되니까 집에 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복사를 해 보내준다 했거든. 있는 기록도 없다고 숨겨놓는 사람들 내가 어찌 믿고 내려가겠냐. 필요 없으면 계좌를 복사를 해라. 검찰청 직원을 밤새도록 잔업을 시켜가지고 그래가 복사를 했는데 복사를 하면서도 내한테 자기들이 좀 불리한 서류는 다 빼는 거예요. 하면서도 보고 계신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국가기밀상 뭐가 돼야 안 되고 그러면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줬어. 다 가는데 요거 한 가지만 요거는 이 기록은 안 해주면 진짜 내가 오늘 이어서 진짜 대소동을 부려질 거라. 뭐는 목록가 있습니까? 목록을 목록. 예 복사를 해도 목록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서울에 그 이명춘 변호사라고 네네네. 그 내하고 이제 여행지를 맺어가요. 그 변호사. 그래가 내가 그래 목록을 그래 복사를 했다 그러니까 형님 그거 잘했습니다. 진짜 잘하셨네요. 그래 목록을 가지고 가가지고 법원에서 그 강제 적용했던 압수를 보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은 파사다 이래보니까 참 사건 기록 자체가 이거는 막 말도 아니고 애들 장난 같은 그런 거거든. 그래 판사가 그 자기도 법조인으로서 앞전에 그랬던 사람 그 법관들을 대신해서 자기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 무죄 선고를 하고
그게 30년 걸리셨죠, 그죠? 예. 그래 하고 나가지고 민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세상 물정이 어둡습니다. 13년을 그 동떨어지고 살다 보니까 네. 사회에 나와 살아도 그게 안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하면 남한테 사기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옛날 아직까지도 그래 제가 그 방공법 전과자가 아닙니까? 나중번에는 무죄를 받았다 이래도 앞전에 납북대에 갔다 왔는 거는 아직까지 방공법 전과 그냥 있으니까요. 그래 그걸 재심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심 신청을 했는데 저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재심 저거에서 그 불법 구속 같은 거 네.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지난번에 1심에서 기각돼 버렸어요. 재심지. 왜 기각이 됐나 이러니까 검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40 며칠 동안 그 구속돼 있는 동안에 거기에 그 기간 동안에 기소 중지가 돼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저나 주장하는 게 뭐라면 기소 중지라는 것은 범인을 못 잡았을 때 기소 중지를 내리는 거지. 나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데리고 다니면 조사하면서 무슨 기소 중지를 내느냐. 그것도 법이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2017년도에 저걸 해가지고 2018년도에 기각 결정을 내놔가지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지금 그건 한 4년 됐지. 아직도 재판이 그냥 강릉법원에 그냥 묶여가 있습니다. 어디 법원에? 강릉지청이에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그러면은 그 재심 신청해서 된 거는 뭐고 그럼 안 된 게 뭔지 다시 한번.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됐는 거는 나중 두 번째 잡혀갔을 때 네. 그 13년 살고 나와가지고 사는 거 그건 이제 두 번째 거는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났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 그거는 방공법 및 수사법 위반이고. 방공법 및 수산화법 위반은 그 재심 무효가 됐는데. 아니 그거는 아직 안 됐고요. 네. 앞에 거는 안 됐고. 앞에 거는 안 됐고 두 번째 잡혀갔을 때. 예. 그 아까 그게 뭐였죠? 제명이 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랑 국가보안법은 이제 무죄가 됐는데 남은 제일 처음에 그 집행유예 받으셨던 1년 하고 집행유예 받으셨던 제일 처음 잡혀가셨을 때 방공법 수산화법 위반은 그대로 아직 그게 유지되고 있네요. 그 재심이 아직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강원도에 요새는 동창회에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동창회에 올라가면 동창회에 또 그렇고 동네 그 내 아는 사람도 친구들이고 막 나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때 당시 자기들이 보안대 가가지고 얼마나 두들려 맞았는가. 그때 제가 그 다른 기사에 보니까 조작 사진 그런 거는 그럼 다 지금 제출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무에 뭐 이렇게 나무 밑에 가는 네네네. 그거는 사건 기록에 네. 있는데 그게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도 뭐랄까 그 진행 그 암호문을 가지고 네. 어디다 묻었나 그런 거요. 없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 할아버지 산소 비승비치나 막 이런 데가 묻어놨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그거 묻었다고 또 막 저하는 거요. 그래가 할아버지 산소 비승 밑에도 팠고 그거 없거든요. 없으니까 너 어렸을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고목이 어디 있냐 그런 게.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조그만했을 때 샀을 때 밤나무가 그거 있다니까. 그러면 밤나무 나를 들고 가더라고요. 밤나무 밑에서 뭐 파는 그 흉내를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 파는 흉내를 내니까
거기서 뭘 들고 던지는 폼을 저걸 잡으래. 그걸 걸어가서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를 제출했더라니까요. 하여튼 국가기관에 이렇게 폭력에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조금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직도 뭐 자신을 안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참 거기 숨긴다 해가 끝까지 숨겨질 게 아니고 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 가지고 모든 진실을 말했을 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어둠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안 밝혀지기를 바라고 그래 그게 숨긴다래가 숨겨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고 그 국가기관, 경찰, 검사, 판사들한테 뭐 하실 말씀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런. 그래 나는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들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다 보니까 그래 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그 좀 막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숨기지 말고 사람이 바른 말만 해도 평생 다 못하고 사는데 평생을 어떻게 그 거짓 속에 살아봐야 자기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요. 네. 그러면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데 그분들한테는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검사나 판사분들, 경찰 그리고 그러면은 같은 고초를 겪으신 분들한테 조금 뭐 좀 하실 말씀이라든지.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믿고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숨기려고만 그러지 말고 좀 앞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땐 진짜 14살이면 어린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학교 1학년?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그래도 재심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위로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제 아까 진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조금 밝혀지고 뭐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치유라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위로는 많이 돼 있지. 위로가 되기는 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조금 해서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 그래도 가정 다 깨지고 내 고향도 못 가고 이래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이제 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밝혀질 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지금 뭐 개인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이제 그 재심 계속해서 그 신청해 놓으면 이제 끝인 이게 계속 어떻게 해? 그래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 또 가면은 또 상고까지 올라가야겠지. 그 아까 기각됐다 안 했습니까? 예, 네. 1심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그 자기는 재심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게 4년째 그대로다. 예, 4년째 지금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런데 보통 한
2월 달에서 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판사들 인사, 금판사들 인사 이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요번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게 변호사한테 내 그 뭐 기본 증명서하고 이런 걸 법원에 제출하라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움직이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힘없고 뭘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 중에서도 최고 진짜 약한 게 이 납부거부들이거든. 우리 납부거부 그때 납북대 갔다 왔을 당시에도요. 좀 뭐 집안에 뭐 좀 강한 사람들이 있고 백 좀 있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예? 같이 납북대 갔어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있다 가다 또 나와가지고 뭐 주문진에 그 뭐 한 사람은 뭐 자기 아버지가 공장도 하고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율 다 빠지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고 더 나쁜 힘없는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저는 제가 궁금해 14살에 오징어 어선을 타셨는데 그때 매형을 따라 배를 예, 누님의 남편분 매형을 예, 누님 그분이 선장이셨다고. 예, 누님이 그 맹이 선장이고 그 맹이 있으니까 또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배를 탈 수 있었고요. 어리니까. 예. 그러면 매형은 어떻게 되셨어요? 매형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교도소 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 매형은 그때 당시에 갔다 와가지고 실형을 살았죠. 1년. 실형 선장이시니까. 예. 책임자를 실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고문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으셨나요? 그래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매형은 어떻게 되셨나 싶었어요. 매형도 그렇고 지금 매형 동생도 그때 같이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내가 재심을 하자니까 안 하려고 이제 뭐 다 잊어먹었는데 말이 그러게 요새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 그 일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것도 생각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일은 이제 완전히 잊어먹고 고마마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어디 다니면서 이러면 선생님이 다니면서 봐도 내만큼 그래 오래된 일을 그래 기억한 사람이 많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충격적이고 하니까 더 그게 선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춘기잖아요? 10살이면. 네. 그때 당시에는 하긴 뭐 나도 덩치도 크고 한번 무슨 거기 가니까 배에서 잡히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이북 해군이죠. 매월 뭐 선전도 그 여기에 배 방공망첩이라고 써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매일 당황을 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쬐개나게 올라서 선장님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대답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보라. 방공이라는 것은 기관방에 기계를 돌리다가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불조심을 하자는 뜻이야. 방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빨간색으로 해놨다 이렇게. 방첩이라는 것은 불이 나면 빨리 끄자는 뜻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글씨를 빨간 걸로 써놨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 놔놓고 나가지고 매형한테 나가지면 혼났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막 한번 막 나선다고.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방황 여기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집에서 이제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네.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고 그러면서 다른 일도 하시다가 이제 매형 배를 한번 타봐라 이렇게 해서 배를 탔다는 그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 맹한테 놀러 갔다가 누나 집에 음. 놀러 갔다 보니까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오징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용돈 내가 돈을 좀 벌 말아야 해가지고 그래 갔었지. 그게 뭐 누님은 그런 걸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셨다 그죠. 그 지금은 뭐 그럼 예를 들면은 배에 대한 어떤 거부나 뭐 이런 거부감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이제 여기서 그래 당했고 저기 어떤 사람들은 막 저러기 저놈이 완전히 빨갱이 그런 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저거에 갈 것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이북을 말이야 뭐 저거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